이 6.25 전쟁에 지금 참여했던 분들은 지금 80세, 90세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죠. 우리가 이 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저는 잊어가는 전쟁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상하게 이 전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을 통해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25가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이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팜플렛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논하드리면 지금 설교 시간 다 읽을까봐 일부러 안 늘려드렸어요. 나눠드릴 테니까 꼭 집으로 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우리 민족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한은 전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비하지 못한 가운데 농번기를 맞아서 3분의 1 이상이 휴가를 가거나 외출 외박을 한 상태에서 고요한 새벽, 주일 새벽 4시에 38선 11곳에서 동시에 그 탱크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전에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탱크 한 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42대의 탱크를 몰고 남침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22대밖에 없었는데 북한은 비행기가 211대, 거의 10배 가까운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소련을 통해서 무기를 공급받으면서 철저하게 군대 조직을 했고 전쟁 훈련을 한 가운데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쟁명이 폭풍이입니다. 폭풍처럼 순식간에 지배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작전명을 내리고 공격하게 됩니다. 전선이 어떻게 쉽게 그렇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서울은 3일 만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 한번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 이제 북한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남한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란색도요 빨간 선이 쳐져 있죠.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라인이 평택 라인입니다. 그게 37선입니다. 38선, 37선인데 37선은 불과 열흘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대구, 대전, 대구, 포항 이쪽 라인인데 이 라인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낙동강, 그 낙동강이 흐르는 그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과 마산 일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다 밀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군은요 부랴부랴 추스리게 되는데 서울까지 오는데 3일 걸렸죠. 불과 3, 4일 만에 4만 4천 명이 죽습니다. 한국군 군대 숫자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민군은 20만 명이 군인들의 숫자고 20만 명이 전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대한민국은 10만 명 중에 3, 4일 만에 4만 4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참 비참하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6.25 전쟁의 뿌리는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36년 지배를 했고, 지배한 그 일본이 세계적인 야욕을 가져서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고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다스리고 있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대국들, 다시 말하면 연합국이죠. 일본과 더불어 싸우던 연합군들, 이 연합군들이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을 임시로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 소련 또 그 중국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온전한 정부를 세우고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다 철수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 소련은 관심이 없다가 소련이 미국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공산화되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련이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기게 되는 그날을 기점으로 이틀 후에 만주로부터 일본을 쳐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다 끝난 전쟁인데 그때부터 형식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다면 소련이 38선까지 그러면 북한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은 38선 이남의 지역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유엔이 결의를 합니다. 그러나 소련이 들어온 스탈린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따로 정부를 세우게 되고 북한에 군대를 만들고 그 만든 군대를 통해서 수많은 물자를 공급하고 그래서 그들이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수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군대 만들어 놓고 무기 줘 놓고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이제 소련이 철수를 하니까 남한도 미군이 철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이승만 정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철수를 하고 1년 만에 더 이상 거칠 것 없는 북한이 남북한이 공산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남침을 하게 되는 것이 이 6.25 전쟁의 성격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지만 사실은 춘천이 하루 만에 통과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죽자사자 방어를 했기 때문에 3일이 지체됐고 그 3일 지체된 것이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큰 효자가 춘천이 되게 됩니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전쟁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싸움을 벌였고 소련이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을 공산화하겠다고 한 야욕을 가지게 된 것이 전쟁의 불씨가 되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공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상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이 나눠지게 되는 것도 김구는 북한과 더불어서 같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승만은 아니다. 공산주의와는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남한만의 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문제는 남한 안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또는 대구 폭동 등 많은 곳에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걸 진압하고 그리고 38선에서도 그 38선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북한에서는 한 10여 차례 계속 작은 침략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면전이 11곳에서 38선이 열리면서 11곳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는 국지전인 줄 알았습니다. 이걸 전면전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한강 다리를 시간을 잘못 측량을 해서 잘못 파괴를 함으로써 수만 명이 정말 죽음을 당하거나 또 피신하지 못한 국군과 경찰 이런 사람들이 다 인민군에 의해서 처단이 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밀리는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6.25 전쟁 중에 기적 같은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인들을 파병하는 일, 그리고 작전을 시행하게 하는 일에 결단을 속히 내렸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미군 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군이기 때문에 한국이 전쟁에 나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계약이, 이런 조약이 아예 없었던 상태입니다. 더구나 에치슨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참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3일 만에 미군들을 파병을 함으로써 540명이 제1차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군들이 180만 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3년 동안 미군들이 들어온 숫자가 180만 명입니다. 물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했지만 미군들이 들어온 숫자가 180만 명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약 60만 정도가 됐습니다. 50만 정도 됐는데 적어도 3배 이상의 미군들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남의 나라의 자유를 찾아주겠다고 싸운 것이 미군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조속히 한국에 파병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3일 만에, 그러니까 27일이죠. 25일 전쟁이 터지고, 원래 남한과 북한, 한국은 일본이 빠져나가면서, 일본이 망하고 나가면서 유엔이 들어와서 신탁 통치를 하고 정부가 온전히 세워지면 다 유엔이 떠나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소련과 미국이 들어왔는데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유엔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유엔이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당일 유엔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련 보고 빨리 물러가라고, 북한 보고 빨리 군인 철수하라고 했는데 철수할 리가 없죠. 그래서 3일 만에 6월 27일에 유엔 회의를 하게 되는데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참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의를 하기 위한 건데 소련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 소련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밀로 있었는데 지난 2005년 그때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의 사회 정치사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스탈린의 극비 편지가 공개됐는데 프라하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을 한국 전쟁에 끌어들여라. 중국도 끌어들여라. 그래서 미국이 한국 전쟁을 들어와서 중국과 더불어 같이 싸우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유럽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거다. 유럽의 관심을 끊게 될 것이다. 그때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첨예하게 이데올로기 사상을 벌이던 때였기 때문에 소련은 미군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련이 회의에 빠지면서 미군이 참전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이거는 큰 실수죠.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이 실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고 좀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률이 5,0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5,000분의 1이라면 취직시험 보겠습니까? 5,000대 1이라면 취직시험 보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하면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투자할 리가 없죠.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봤지만 5,000분의 1인데, 그런데
수뇌부 전부는 반대를 했죠. 모든 장군들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 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군 지휘관들도 당신들과 같이 훌륭한 장군들이다. 여러분이 인천 상륙작전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북한군 장군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은 방비가 소홀할 것이고 고로 이 허점을 친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물살이 상당히 빠르고 제가 태안 앞바다에 갔을 때 낚시를 한번 던져봤는데 낚싯줄이 그냥 팽팽하게 날아갑니다. 물살이 그렇게 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갯벌이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거의 5,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허점을 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뒤에서 들리는 말은 메가더가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99%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1%의 기도의 확신을 그가 얻고 이 일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에 배가 261척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261척이 동원됐고요. 군인이 7만 5천 명이 타고 들어옵니다. 261척의 그 함정에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인천 앞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를 찌르게 되는 거고 결국 북한군의 동선이 끊어지게 되죠. 보급품이 내려오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엔군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정복을 하고 이제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인천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북한은 도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사 중에 이런 전쟁이 없다고 그러죠. 네 번째는 이 북한 공산군들이 서울을 점령한 뒤에 일주일 동안을 머무릅니다. 일주일 머무르는 이유는 남한을 담당하고 있던 공산사상자 박헌영, 이 박헌영이 남한의 공착대장인데 그가 인민군이 침공을 해서 남한에 내려오면 그러면 남한 내 각처, 각 도시마다 북한에 동조하는 공산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전국은 저절로 적화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자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일주일이 유엔군이 들어오게 된 완벽한 시즌이 된 겁니다. 3일 만에 전쟁 후 3일 만에 유엔이 16개 나라가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고 16개 나라가 군인을 보내주고 5개 나라가 의료진을 보내주고 해서 21개 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조속히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왔으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며칠 만에 사람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조속하게 그들은 유엔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기적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공산주의로 만들어 놓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공을 부르짖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승만 정부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전 도우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신 줄로 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에도 작고 큰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투함이 6.25 전쟁 6월 25일 일어날 때까지 전투함이 한 달 전까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배가 싸우는 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목선 몇 개하고 경비정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전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배 타고 내려오면 그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1945년 11월 11일에 해군이 창설됐다고 그럽니다. 45년 11월에. 그런데 전투함은 한 척도 없고 어업지도선, 목선과 경비선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손월일이라고 하는 제독이 전투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금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해군 장교들 봉급 10% 떼어서 기금을 적립하고 병사들은 폐품을 모아서 그래서 가족들은 재봉틀 50대를 지원받아가지고 싹바느질을 해서 기금을 모았는데 15,000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45,000불을 주어서 6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 가서 배를 구입해 옵니다. 뉴욕에서 49년 12월 26일 뉴욕에서 그 백두산 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항을 해서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1950년 4월 10일입니다. 최초의 전투함이 들어왔는데 50년 그러니까 한 달 뒤에 2달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50년 6월 25일 새벽 3시 반에 북한 무장 특수부대가 600명을 태운 배가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교란을 시키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12분에 이 괴 선박을 발견하게 됐고 교신을 자정이 되도록 교신을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6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이 불사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새벽 12시 반부터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1시간 만에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이 만일 그들이 600명이 부산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큰 혼란이었을 것인데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춘천 전투지요. 춘천에 원래 11개 지역에서 일시에 밀고 들어왔지만 주력 부대는 2군데입니다. 1군단이 평택, 오산 이런 쪽으로 해서 밀고 내려오고 포천 방면으로 내려오고 2군단이 춘천으로 해서 홍천으로 해서 1군단이 서울을 정복하고 2군단이 춘천을 들어온 다음에 홍천으로 해서 수원 쪽으로 가서 남한 남은 도주하는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춘천에 배치된 부대는 특별히 그 2군단 중에서도 2사단은 제일 앞장선 부대인데 이 2사단은요 1950년 4월에 실시한 북한군 자체 검열에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부대가 춘천을 담당한 겁니다. 춘천에 밀고 들어왔는데 춘천은 고맙게도 한국군 6사단 7년대는 미리 전쟁이 날 걸 예감을 하고 그리고 진지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진지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올 때 포를 쏘게 되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려오다가 춘천을 하루 만에 정복하고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그만 여기서 발목이 3일을 붙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방직공장의 여직원 2천여 명이 포탄을 나르고 춘천고등학교, 춘천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전투에 참여를 하고 심지어 시민들이 자전거로 포탄을 뒤에 묶어가지고 자전거로 포탄을 날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춘천 전투는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고 유엔이 들어오게 되는 기간을 벌어준 그런 전투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특별히 전쟁 중에 기도가 얼마나 유력한가, 특별히 위기에 빠졌을 때 절박할 때 드리는 기도는 금사라기 같은 기도죠. 그때는 온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통령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요청했고 그때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8월 16일이니까 전쟁 발발 후 8월 16일 6월 25일에서 16일이니까 약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선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구선이 흔들리고 있을 때 임시 수도를 어디다 정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임시 정부를 어디다 옮기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각 회의가 모였는데 그때
최악의 정부는 제주도로 옮긴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대구를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무초 대사,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그 8월 14일에 그 대구가 저게 그 북한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미국 대사는 정부를 제주도로 옮겨야 된다고, 대구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정부를 제주도로 옮겨야 된다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허리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흔들면서 이 총은 공산당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초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를 향해 쏠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밖으로 절대로 정부를 옮기지 않을 거라고, 모두 총 골기에서 싸울 거니까 결코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 겁먹지 말고 싸우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대구가 넘어지게 되니까 결국 부산으로 임시정부를 옮겨놓고 이승만 대통령은 영남 지역에 있는 그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긴급히 불러서 구국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 구국기도회 때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낙동강 주변에 수만의 지금 북한군들이 집결해 있고 지금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져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리면 부산으로 부산 앞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이들에게 그 비행기를 통해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은 겁니다. 장마 때문에, 그리고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지금 비행기가 떠야 이 폭격을 하게 되고 그래야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한다고,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구국기도회를 열게 되는데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날씨가 청청하게 맑아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떴는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26분 동안 북한군 4개 사단과 기갑부대, 이 기갑부대가 대거 집결해 있던 외관 소북부 지역에 포탄을 얼만큼 떨어뜨렸냐면 960톤을 떨어뜨렸습니다. 감이 잡힙니까? 4톤 트럭, 이삿짐 4톤 트럭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4톤 트럭 250대 분량입니다. 4톤 트럭에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960톤의 포탄을 쏟아놓은 겁니다. 26분 동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위기가 올 때마다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천 전투, 대구가 무너질 때 그 영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영천이 그만 뺏겼습니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9월 4일에 이 북한군에게 뺏기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런 비밀 얘기를 합니다. 영천을 다시 탈환하지 못하면 그러면 미 8군은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군 2, 3개 사단을 포함해서 약 10만 명의 요인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이건 비밀 계획인데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죠. 대통령은 길길이 뛰는 거죠. 길길이 뛰면서 대통령이 또 부산에 있는 76명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청으로 불러서 거기서 목사님들과 대통령이 또 기도하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를 나누게 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영천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일주일 만에 영천을 탈환하게 됩니다. 다시 빼앗게 되죠. 공산군 4,000명이 죽었는데 한국군 피해자는 29명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낙동강을 지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부산에서 초량교회가 있는데 초량교회에 모여서 전국의 부산으로 피난온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 2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2주간을 열게 됩니다. 2주간, 여러분 이때 모인 구국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부산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존재가 사라지니까, 적화 통일이 되고 공산주의가 되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초비상에 걸렸죠. 그래서 250명이 모여서 2주간 동안 이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게 되는데,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신사참배했던 걸 회개하고, 우상숭배했던 걸 회개하고, 나라가 범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때 참석했던 목사님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마룻바닥에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서 참 번복이 되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 인민군들이 압록강까지 쫓겨가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초량교회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또 위기 속에 기도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화면 하나를 보자면, 지도 좀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낙동강 방어선, 부산, 마산, 거기만 남아있는데, 자, 중간에 보면 화살표가 있고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에 감행을 합니다. 9월 15일에. 그러니까 9월 15일이면 전쟁이 일어나고 3개월이 되지 않았죠. 저 낙동강이 무너지면 큰일인데, 저기 유엔군과 한국군이 다 몰려있죠. 그런데 7만 5천 명을 데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그게 성공을 하면서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노란 색깔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북한군은 저 끝으로 완전히 몰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중공군이 25만 명이 내려왔고 3년 동안 300만 명이 내려옵니다. 300만 명이요. 300만 명. 그래서 중공군에 의해서, 중공군은 일부러 낮에 안 움직이고 산속에 있다가 밤에만 이동을 합니다. 미군들은 저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고 중공군 수십만 명이 내려와서 미군하고 한국군 다 합해봐도 20만 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수십만 명의 중공군들이 내려와 인해 전술로 하게 되니까 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38선 밑으로 내려와 지금 양평에 있는 지평리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밀고 올라가서 38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3년을 끌게 되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3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중공군들이 쳐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요, 중국이 참 얄미워요. 참 미워요. 결정적인 때 중국이 나타나가지고 꼭 다대밥에 재 뿌리는 거죠. 저런 말이죠. 중국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난 역사를 보면 늘 우리나라가 중국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중국만 참전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자유 통일을 이루는 온전한 나라가 됐을 것인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전략이 세워진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전세를 뒤집기 힘들다. 중공군 물리치기 힘들다. 이건 뭐 중공군이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을 포함해서 총 32만 8천 명을 해외로 긴급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서사모아 군도에 있는 사바이와 우폴루라고 하는 섬에다가 32만 8천 명을 데려다 주고 거기서 뉴 코리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이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엉뚱같은 섬에서 거기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든다고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 장진호 전투라든지 지평일 전투 또는 용문산 전투, 백마고지 이런 전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참전한 용사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현충일이 되면 6월 6일 날은 우리가 놀러 가는 계획 세워서는 안 됩니다. 6월 6일만이라도 우리가 현충사를 가든지 안 가면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정말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6개 나라 유엔이 우리나라에,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자유를 되찾게 해준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연인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미군들의 숫자가요, 먼저 들어오고 떠나고 했으니까 여기 상주한 인원이 전투에 참여하는 몇 명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전체 들어온 숫자는 178만 9천 명입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영국은 5만 6천 명. 저는 이 16개 나라 이름을 꼭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나라에 한 번씩 더 갑시다. 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국이 5만 6천 명, 캐나다가 2만 6천 명, 터키가 2만 1천 명, 호주가 1만 7천 명, 필리핀이 7,500명, 태국이 6,300명, 네덜란드가 5,300명, 콜롬비아가 5,100명, 그리스가 4,900명, 뉴질랜드가 3,700명, 에티오피아가 3,500명, 벨기아가 3,500명, 프랑스가 3,500명, 남아공화국이 826명, 룩셈부르크가 100명, 그리고 의료 지원인 나라가 인도가 627명, 노르웨이가 623명, 덴마크가 630명, 스웨덴이 1124명, 이탈리아가 128명. 총 유엔군이 들어온 숫자가 3년 동안 그들이 한국 땅에 밟은 유엔군들의 숫자는 195만 7천 명입니다. 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50만 몇백이 안 되는, 그것도 초기엔 10만 명인데 중간에 보충이 돼가지고 근 50명, 한 50만 명 된 건데 여러분 그들이 20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5만 명이 전사한 숫자만 약 한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린 미국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요. 미국이 178만 9천 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미국이 6일 만에 이제 군인들이 미군들이 한국 땅에 밟게 되고요. 그때부터 178명이 들어왔는데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방어 또는 장진호 전투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5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5만 4천 명이 죽었다. 미군이 두세 명만 어느 나라에 지금 끌려가 있어도 그거 구하느라고 난리인데 5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실종이 8,100명이에요. 8,177명이에요. 포로가 7,140명, 부상자가 10만 3천 명, 17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17만 명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장군 등 최고위층 아들 142명이 한국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5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명 이름을 열거해 볼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옵니다. 워커 장군 아들도 옵니다. 그 8군 사령관을 지낸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참여하고 조종사로 참여했다가 야간 출격 나갔다가 죽습니다. 미 해병 1 항공단장 해리스 장군의 아들도 참여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델레스 국장의 아들도 참여합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들, 장관들의 아들 남의 나라에 보낼까요? 내 나라 전쟁에도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남의 나라의 전쟁에 장군의 아들을 보낼까요? 대통령의 아들 보낼까요? 우린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하버드 대학은요, 교내 예배당 벽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20명의 동문들의 이름을 동판에다 새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하버드 대학 인류대학 아닙니까? 20명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한국 와서 죽었어요. 한국 와서. 그 잊지 않겠다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3년 동안 쏟아부은 전쟁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767억입니다. 7조입니다. 7조요. 억이 아니고요. 767조. 우리나라의 2017년 국가 예산이 303조입니다. 국가 1년 전체 예산이 303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쏟아 부었습니다. 797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건 숫자상으로 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대한민국이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얻어먹은 여러분 군량미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얻어먹은 그 원조는 얼마나 많습니까? 480 원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해요? 종전을 왜 이렇게 빨리 선언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미군 철수하는데 목을 걸어요? 이건 수상한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해줬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의 도움 못 썼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절대로 안 됐어요. 물론 미국 국익이 앞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적을 바꿔놨어요. 북한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우리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노래를 지난 두 정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6.25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노래예요.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 나를. 여러분, 이 노랫말을요, 이 노랫말을 지난 두 정부가 금지곡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를 바꿔놨어요.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났던 나를 동포의 가슴마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주검이 된 나를. 북한은 분명히 적인데 지금 동포의 가슴에 총칼을 가져오게 한 게 누구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그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었고, 남과 북의 외침을 한 소련이겠어요? 미국이죠. 미국을 부수고 또 부숴야 된다.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자유와 민주와 평화 번영을 위해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우고. 민족의 공적이 누구예요?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산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저보고 또 누가 오늘 분명히 그러겠죠? 정치적인 설교한다고요. 이게 정치적인 설교라고 한다면 전 더 이상 설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엔이 자유 대한민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들이 참전을 해서 여러분, 미군만 5만 4천 명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대한민국과 싸워줬습니다.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사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적입니다. 결코 우리는 공산주의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고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널널한 마음 가질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은 누굽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유엔군들이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하는 이런 발상으로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다고 해서 우리 모두 좋아하지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건 2년 반에 걸쳐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2년 반에 걸쳐서 북한을 무장 해제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좋아했습니까? 비핵화한다, 김정은이 하겠다, 우리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에 걸쳐서 하겠답니다. 2년 반에 걸쳐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옛날 했던 회담과 똑같은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미 철도가 다 북한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린 이미 지금 다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은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먼저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먼저 합시다.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핵을 던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싸운 전쟁은요, 구식 전쟁이에요. 총 한 방 쏘고 한 사람 죽는 거예요. 대포 쏘고 여러 사람 죽는 거예요. 지금은요, 핵 한 번 터뜨리면 도시가 날아가요. 지금 세균전 한 번 터뜨리면요, 세균 폭탄 한 번 터뜨리면요,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므로 비핵화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